자,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16번 문제부터 해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입니다. 자, 그래프가 나와 있고요. 지금 두 유리수 A, B에 대하여 요거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있고 두 점을 p, q, 그리고 이때 1 마이너스 루트 2라 주고 이 q는 안 줬다, 그쵸? 그러면 지금 1 마이너스 루트 2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나왔냐? 요 2차식이랑 요 2차식이 교점으로 나온 거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요거의 해가 일단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되어야겠네요. 조금 더 쉽게 알기 위해서 얘를 이항시켜 볼 겁니다.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3x 플러스 1 마이너스 b는 0이죠. 자, 이거의 근 하나가 1 마이너스 루트 2라 했고요. 또 지금 힌트 준 게 뭐였냐면 유리수 AB라고 줬습니다. 자, 유리수 AB 조금 일반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안 보이나? 자, AX제곱 유리수입니다. ABC, 유리수 ABC 대하여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고, 자, 이거의 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 I다. 이거의 근이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다 라고 하면 근의 공식을 쓰면 자연스럽게 다른 근이 알파 마이너스 루트 베타다, 이런 식으로 했던 걸 기억납니까? 기억나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 ABC가 유리수일 때 이 형태고, 만약에 실수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i가 이 근이면 나머지 한 근은 켤레 알파 마이너스 베타 i, 요거도 근이다 라는 것까지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유리수라 줬기 때문에 무리수까지 일단 적용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의 근이 자연스럽게 1 플러스 루트 2가 나오죠. 즉 지금 Q의 X좌표가 1 플러스 루트 2라고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가지고 A, B를 다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요거 두 개 더한 거, 즉 더하면 얼마입니까? 2는 마이너스 A분의 B, 맞죠? 마이너스 2분의 이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되네요. 그러면 플러스로 되고 2가 넘어가서 4고, 따라서 A는 1이다 라고 바로 나오는 거고요. 곱도 해볼 겁니다. 두 근의 곱은 합차 공식을 쓰면 1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1은 2분의 1 마이너스 b죠. 그러면 마이너스로 곱하고 2를 합시다. 그럼 b 빼기 1이 2니까 b가 바로 나오네요. b는 3이다 라고. 지금 뭘 구해라 했냐? a 더하기 3b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 더하기 9니까 답은 10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답은 지금 잘렸네요. 3번입니다. 자, 이렇게 근의 공식을 써가지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바로 쉽게 풀어버리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뭐냐면, 자, 문제를 여기까지만 줬습니다. 근데 1 마이너스 루트 2가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죠.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할 거예요. 자, 상수가 아니라 요 상수항만 나오게 되고 루트 2에다가 또 이렇게 묶어질 겁니다. 자, 이게 0, 이게 0 해가지고 똑같이 AB가 나오는 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방법도 한번 해보면 좋습니다. 17번입니다. 자, 두 자연수 AB 있고요. 긴 식이 쭉 있습니다. 누가 봐도 치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식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어떤 거? x제곱 마이너스 x를 뭐 t라고 치환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t에다가 t 플러스 3이 되고요. 플러스 kt 플러스 8은 뭐 t 플러스 a, t 플러스 b 형태가 되죠. 즉 얘를 인수분해하면 ab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볼게요. t제곱 더하기 3k, 3t죠. 3tkt니까 k 플러스 3의 t죠. 플러스 8은 t 플러스 a, t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맞죠? 그리고 두 자연수라 했습니다. 얘가 인수분해가 돼서 이렇게 되면 딱 이쁘겠네요.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 되는 방법 중에 8을 1과 8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2와 4도 되겠죠. 맞죠? 그러면 자 1과 8이라 했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되냐? t 플러스 1, t 플러스 8이 되죠. 2와 4라 했으면 t 플러스 2, t 플러스 4가 될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때 요 t의 개수가 k 플러스 3이 되니까 8, 1은 안 되죠. 지금 b가 더 큰 수니까 1, 8만 됩니다. 그러면 k 플러스 3은 t의 개수가 9가 되거나 또 이거에 더한 거 6이 돼야죠. 다른 거 될 수 있는 게 없죠.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들어가면 이게 마이너스가 나와서 안 됩니다. 자연수라서. 그래서 k는 3을 빼주면 되겠네요. 6이거나 3이거나 모든 상수 k의 값의 합은이니까 이거 더한 9가 되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2차 함수 두 개를 줬고요. 이 2차 함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가 최대가 되고 싶답니다. 일단 여기 A, B, C, D 점을 다 줬기 때문에 할만할 것 같네요. 일단 B부터 해볼까요? B는 A, GA 즉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5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A는 A, A 제곱 마이너스 7 라고 하면 되죠. 뭐 C도 뭐 마이너스 A, 하면 되겠고 자 일단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여기 A, 여기 마이너스 A니까 이거 2A죠. 또 높이는 여기에서 이 Y를 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5에서 A제곱 마이너스 7을 빼면 됩니다. 길이가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에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3A제곱 플러스 12가 되나요? 네. 근데 이 둘레, 넓이가 아닙니다. 둘레니까 요거 두 개, 요거 이렇게 해서 두 개니까 둘레는 뭐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2A가 두 개 있어야겠죠. 또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뭐냐? 3A제곱 플러스 12가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의 최대가 되고 싶답니다. 그럼 전개를 해볼게요. 4A다. 마이너스 6A제곱 플러스 24 즉 마이너스 6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24가 되는 거죠. 이때 뭐 A의 범위가 나와 있네요. 0과 2다. 그러면 2차 함수니까 원래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맞죠? 근데 0과 2 사이만 그리라 했으니까 이 꼭지점을 한번 찾아볼 수 있어야겠네요. 이 꼭지점을 구하는 방법은 일단 여러분이 아는 방법은 완전 제곱식 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년만 되더라도 여러분이 미분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바로 미분해 가지고 이 꼭지점에 대한 x좌표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일단은 지금은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봐야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6에 a제곱 마이너스 6분의 4니까 3분의 2a죠. 플러스 반의 제곱 마이너스 반의 제곱이니까 반이 3분의 1이니까 9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 플러스 24. 그러면 마이너스 6에 a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체 제곱 이런 식으로 되죠. 즉 이것만 알면 되죠. a가 3분의 1일 때 여기랍니다. 꼭지점이 3분의 1일 때래요. 그러면 0과 2 사이만 그거라 했으니까 0부터 0이 0이 있고 2가 여기 있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를 지워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넓이가 둘레의 길이가 최대가 되도록 한 A니까 A는 3분의 1일 때 이 둘레가 가장 크겠죠. 답은 3분의 1이죠. 답 1번입니다. 그리고 그때 만약에 문제에서 둘레의 길이를 물어봤으면 3분의 1일 때를 여기 대입해주면 둘레의 길이도 나오는 거겠죠. 자 19번입니다. 이것도 그림이 되게 길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 시키는 대로 하면 아마 문제없이 풀릴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해봅시다. 자 일단은 P가 1, 마이너스 1,1이라고 줬고요. A는 A, A제곱이래요. 뭘 구해라 했냐? 자, 이 가운데 MN을 구하랍니다. 그러면 MN은 어떻게 구하냐? 뭐 중점이므로 요거랑 요거의 절반이랍니다. 그럼 가는 지금 PQ가 1이고 AR이 A제곱이니까 이거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되니까 2분의 A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MB는
요 길이는 이 전체 mn, 아까 전에 구했죠? 가에서 이 bn, b가 여기 y좌표를 줬네요. 요거를 빼랍니다.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시킨 대로 해보겠습니다. 2분의 a제곱 플러스 1 빼기 2분의 a 마이너스 1 전체 제곱이니까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죠. 그럼 4분의 자 2a제곱이 될 겁니다. 2a제곱 플러스 2니까 a제곱 없어지면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1 전체 제곱이니까 간단히 하면 2분의 a 플러스 1 전체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나까지 구했습니다. 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이 넓이를 s라고 하면 이 넓이는 지금 여기에 두 개 있다라고 했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개 있고 2분의 1 곱하기 mb 곱하기 높이 nr이죠. 맞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2랑 2분의 1이 약분되고 mb 곱하기 mb는 아까 나였습니다. 그럼 나가 뭐였냐? 2분의 a 플러스 1 전체 제곱 곱하기 요거 nr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데 지금 n이 얼마죠? n이 b랑 똑같은 데 있으니까 2분의 a 빼기 1이에요. n이 2분의 a 빼기 1이니까 a에서 이걸 빼면 되겠네요. 그럼 nr이 나오네. 그러면 a 빼기 2분의 a 마이너스 1이죠. 자,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얘는 2분의 2a a 플러스 1이니까 얘도 이게 되네. 즉 2분의 a 플러스 1이 3개가 있는 거죠. 2분의 a 플러스 1이 전체가 3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가나다 다 구했어요. 시키는 대로 하니까 쉽게 구했습니다. 뭐 구해야 했냐? 얘가 f고 얘가 g고 얘가 k랍니다. 아, 맞네요. 그러면 FA는 한번 써볼게요. FA는 2분의 A 제곱 더하기 1이 됐고요. GA는 2분의 A 플러스 1 전체 제곱이 됐고요. K는 지금 이게 세제곱 맞나요? 네, 밑에 2의 세제곱이 K가 되겠다, 그렇죠? K는 8이라고 고정이 되어 있네요. 자, F3 구하랍니다. F3은 2분의 10이죠. 5. 또 G5는 여기다 5 넣으면 되죠. 2분의 6이니까 3의 제곱이죠. 9. 그 다음에 K는 8. 이거 3개 다 더하는 게 답이네요. 그럼 17에 5니까 22. 답은 4번.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한테 이 풀이 과정 안 주고 이 BAB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엄청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풀이 과정 다 주고 천천히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조금 인내심을 갖고 문제를 따라가다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20번입니다. 지금 2차 방정식에다가 두 실근 알파 베타를 줬고요. 그 다음에 AB, BC 직각삼각형 주고 자, 넓이와 둘레의 길이를 두근으로 하는 이거 보자마자 여러분은 떠올려야 됩니다. 뭘 떠올려야 되냐? 근과 계수와의 관계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요 m이랑 n을 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한번 구해봅시다. 지금 일단은 여기 알파 베타를 통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4 알파 베타는 2라는 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요 정사각형의 넓이와 둘레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 정사각형이니까 한 변을 x라고 둡시다. 요것도 x겠죠. 그 다음 1학년 여러분들이 도형 파트에서 지금 조금 난이도가 있게 나오면 조금 대부분은 닮음을 이용하는 겁니다. 나중에 가면 갈수록 닮음이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삼각함수랑 막 겹쳐져 가지고 그때는 뭘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한테 도형 어려운 게 나오면 대부분 닮음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여기를 A를 동그라미라고 하겠습니다. 이 각을. 그럼 이게 X라고 볼게요. 자, 이게 수직이고 여기 180도죠. 동그라미 X 직각 더해서 180도 돼야 되니까 여기는 동그라미가 되고요. 여기가 X가 됩니다. 여기는 직각이니까요. 여기도 직각이겠죠. 그러면 요 작은 삼각형하고 요 큰 삼각형이 닮음이 되겠다. 그쵸? 그러면
요거는 a 빼기 x고 여기 x니까 여긴 베타 빼기 x죠. 저건 알파 빼기 x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비례식을 한번 세워볼 겁니다. 알파 마이너스 x 대 x는 x 대 베타 마이너스 x가 되죠. 그럼 x에 대한 식이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내항과 외항을 곱하는 거죠. x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x 베타 마이너스 x. 자, 한번 해볼게요. 알파 베타 마이너스 x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x제곱이 되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4, 알파 베타 2 써먹을 수 있겠습니다. 자, x제곱은 2 마이너스 4x 플러스 x제곱. 자, x제곱 날라가고요. 4x 날라가니까 x가 나왔네요. 2분의 1. 즉, 한 변의 길이가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넓이는 얼마입니까? 4분의 1이죠. 제곱이니까. 둘레는 2분의 1이 4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레는 2가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이때 이 두 근을 알 때 요 2차식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했습니다. 있는데, 자, 계수가 1차인 2차 방정식을 일단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 하냐면 x제곱. 자, 합을 빼라 있습니다. 즉, 저 합은 4분의 9죠. 마이너스 4분의 9x고요. 곱을 쓰라 있죠. 플러스 2분의 1이 0이다. 자, 이렇게 바로 하는 거 배웠죠? 선생님이랑 배웠습니다. 더한 거를 마이너스로, 곱한 거를 그대로. 근데 지금 문제는 2차 식의 개수가 4가 되고 싶답니다. 4를 곱하면 되죠. 4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m은 마이너스 9, n은 2다. 이런 식으로 해서 m 더하기 n이니까 마이너스 7. 답은 5번이라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첫 번째 알아야 될 거, 제일 중요한 거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죠. 그 다음, 이 근들로 바로 2차식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연습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도형이 나왔을 때 비례식을 이용할 수 있는 거, 요것도 한번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21번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보통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처음 접하면 어려운 게 좀 있습니다. 일단은 객관식은 1번부터 21번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주관식은 22번부터 30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3점과 4점으로 나눠지죠. 근데 보편적으로 객관식에서는 끝에 두 문제 20번, 21번이 어렵습니다. 4점이고요. 그리고 주관식에서는 끝에 두 개 29번, 30번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요 4개 20번까지는 안 쳐줄 때도 많지만 보통 요거 3개 21, 29, 30은 뭐라고 부르냐? 킬러 문제라고 합니다. 죽여버린다는 거죠. 1등급 방지 문제입니다. 어렵게 나와요. 요걸 풀어야지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요. 요 20번 같은 경우는 준킬러라고 합니다. 21번, 29번, 30번 정도까지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앞에 계산들보다는 앞에 문제들보다는 조금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 4개는 어렵다는 거는 알아두면 좋습니다. 일단 그 중에 킬러 21번을 한번 해봅시다. 앞에 거랑 좀 사고력이 많이 차이가 나는 문제일 겁니다. 21번 2차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한 개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가 a겠네요. 그 다음 한 개는 gx인데 2a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2a 이런 식으로 맞죠? 그리고 fx, gx 같은 두 실근을 알파, 베타를 갖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만나는 교점을 알파, 이 만나는 교점을 베타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차이가 2다. 그럼 이 거리가 2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힌트를 주고 기억을 물었습니다. 해봅시다. 자, 기억부터 해보려고 하는데 A가 1일 때랍니다. 1일 때 대입해가지고 하려니까 좀 식이 복잡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얘기를 먼저 하고 넘어갈까 싶습니다. fx랑 gx랑 만나서 근이 알파, 베타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x-a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
뭐가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2a 전체 제곱 플러스 4a 제곱 플러스 b가 되는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죠. 정리를 좀 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ax는 a제곱 사라졌습니다. 마이너스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4a제곱인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사라지고 플러스 b. 왼쪽으로 다 넘길게요. 그러면 2x제곱 플러스 4ax인데 마이너스 6ax고요. 마이너스 b는 0이 되죠. 자, 이거의 근이 알파랑 베타랍니다. 그러면 보자마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떠올립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3a죠. 2분의 6a니까. 그리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b입니다. 또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2라고 처음부터 줬고요.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기억. a가 1이랍니다.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죠. 근데 베타 빼기 알파가 지금 2랍니다. 이거 두 개 더하면 연립하면 알파 베타가 나오네요. 2베타가 오니까 베타는 2분의 5가 나와요. 그럼 알파가 2분의 1이네. 맞죠? 그럼 알파 베타는 여기 대입하면 4분의 5는 마이너스 2분의 b가 됐어요. b는 마이너스 2분의 5. 맞죠? 기억은 맞습니다. 자, 일단 일반적인 거니까 기억은 지워버리고요. 2번 니은입니다. 니은. 자, f 베타 마이너스 g 알파는 g2a 마이너스 fa다. 시기 어렵죠? 딱 봐도 어렵습니다. 이거를 대입해가지고 하는 건 수고택경도 아닌 것 같아요. 킬러 문제로 오면 여러분들은 함수, 즉 그래프적인 측면을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f 한번 선생님 그려볼게요. 2차 함수 f는 일단은 자, 여기 그려지겠죠. 여기가 a입니다. a, 마이너스 a 제곱이라 하면 되겠고, 자, g는 2a니까 조금 더 가겠죠. a가 뭐 양수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일단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2a가 되겠고요.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자, 이렇게 됐습니다. f 베타는 지금 이게 y는 fx죠. f 베타 여기 있고요. y는 gx가 얘입니다. 자, g 알파는 여기 있네요. 즉 이 차이는 G2A 이 꼭지점과 FA 이 꼭지점보다는 어떤지를 물어봤네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두 개의 교점은 무조건 각각의 꼭지점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죠. 맞죠? 그러면 이 차이와 이 꼭지점에서의 이 차이 비교하면 당연히 이 꼭지점의 차이가 무조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림상으로. 이렇게 그려질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꼭지점보다 왼쪽에 하나, 꼭지점보다 오른쪽에 하나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이 높이는 무조건 꼭지점의 차이가 더 크죠. 그래서 얘가 지금 그림이죠. 꼭지점의 차이. G2A에서 FA를 뺀 이 y 차이. 그래서 얘도 맞는 말입니다. 어렵죠. 이걸 식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그래프적으로 개형을 그린 다음에 여러분이 추론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디귿 같은 경우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G베타는 F 알파 플러스 5A 제곱 플러스 B이면 B는 마이너스 16이다. 자, 일단 G베타는 이거겠죠. 그리고 F 알파는 얘입니다. 지금 이 차이를 물었네요. 이 차이가 5A 제곱 플러스 B래요. 자, 5A 제곱 플러스 B다. 수학은 뜬금없이 숫자를 주지 않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다시 문제로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5A 제곱 플러스 B 어디서 나왔을까? 보이네요. 왜? 여기서 이거 뺀 거 아닙니까 지금? 5A 제곱 플러스 B. 즉, 이 꼭지점에서 이 꼭지점 뺀 이 길이가 지금 5A 제곱 플러스 B래요. 그 말은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죠? 얘가 다시 그려보면 자, y는 fx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꼭지점이 있고 근데 지금 꼭 이 알파 베타 즉 g 베타 마이너스 f 알파가 이 꼭지점의 차이라는 거는
이 꼭지점을 지나면서 여기도 꼭지점을 지나게 이렇게 그려야죠. 여기가 A, 여기가 2A. 근데 이게 알파가 되고 이게 베타가 돼버리면 이 꼭지점의 차이만큼 딱 되니까 맞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 차이가 지금 원래 처음부터 가정에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라고 줬습니다. 그러면 자 A가 여기 있고 2A가 여기 있어요. 그럼 이 차이는 얼마입니까? A죠. 2A에서 A를 빼면 되니까. 그럼 A가 2네요. 그럼 아까 전에 했던 여기 대입해가지고 하면 B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억에서 했던 것처럼. 해볼게요.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니까 6.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2. 더하면 되죠. 그럼 2베타가 8. 베타는 4죠. 알파는 2고요. 그러면 여기 대입하면 8은 마이너스 2B, B는 마이너스 16. 맞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 셋 다 맞게 됩니다. 만약에 디귿에서 A가 양수가 아니고 A가 0보다 작거나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A가 음수라고 하면 F는 일단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A, 마이너스 A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A가 음수니까 2A는 왼쪽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디귿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2A, 4A 제곱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돼야죠. 맞죠? 그럼 이거는 지금 Y는 fx고요. 얘는 Y는 gx입니다. 그러면 지금 디귿에서 g 베타 마이너스 f 알파가 5a 제곱 플러스 b래요. 근데 5a 제곱 플러스 b는 아까 했죠. 여기서 지금 이걸 뺀 거라고. 즉 이 차이가 5a 제곱 플러스 b입니다. 근데 지금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이기 때문에 베타가 더 커요. 여기가 지금 2a이면서 동시에 알파가 돼야 되고요. 여기는 a인 동시에 베타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a가 만약에 음수가 돼버리면 g 베타는 여기 베타니까 얘가 여기서 f 알파를 빼버리는 거죠. 즉 이거에 마이너스가 붙게 됩니다. 이해되나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고려를 하지 않죠. 왜? 마이너스부터 아예 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A가 양수인 부분에 대해서만 이 디귿에 대한 설명을 했던 겁니다.